김민호의 사랑방 손님. 사람의 향기를 노래합니다. 사람의 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을 노래합니다.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김민호의 사랑방 손님, 오늘 초대한 손님은요, 순천 시민과 함께 순천이라는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분들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순천문화도시센터 김병희 사업총괄팀장 그리고 이태경 코디네이터 두 분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살며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두 젊은이가 저희 스튜디오 사랑방 손님의 초대가 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예, 저는 순천문화도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총괄팀장 김병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순천에서 산 게 한 20년 정도 되어가는 순천 청년, 마지막 청년의 해를 보내고 있는 코디네이터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순천 살고 계시는데 여기가 앞으로 계속 사실 건가요? 계속 살 거고요. 네, 청년으로서 이제 네, 청년으로서 마지막 해다 이런 네. 뜻입니다. 우리 그 고향이 원래 어디세요? 저는 고향은 울산인데요. 예.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산에서 자라고 이제 또 한 10년 후에 서울로 갔다가 수능 보고 이제 대학 진학하면서부터는 이제 순천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천에 오셨어요? 제가 2002년 수능인데 예. 그때가 사상 최대악의 이제 불수능이라고 네. 했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는 있었죠. 근데 뭐 S대 국립 S대 가려고 사실 순천대학교 오면서 이게 순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사범대학교 진학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순천대학교도 순천에서 다니셨는가요? 네, 맞습니다. 순천대학교? 네, 영어교육과 출신입니다. 그러시구나. 지금부터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겠네요. 네, 뭐 그것도 괜찮지만 청취자들 네. 보편적인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우리 팀장님은요? 네, 저는 고향이 광주고요. 지금 순천에 온 지는 지금 1년 하고 딱 2달 정도 됐습니다. 작년 4월에 문화도시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거의 매력을 좀 느껴서 순천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사무실에서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예. 팀장님이 뭐 직급은 높지만 그래도 저를 좀 잘 챙겨줍니다. 네. 나이 많은 형이라고 어떻게 보면. 예,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좀 알던 사이예요. 예. 거리에서 음악 활동할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처음 보고 벌써 22년이 됐으니까 연차를 10년 차. 저 거의 그 정도 됐죠. 알고 지낸 그렇군요. 사이라서 예. 재밌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고향이고 울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살아서 두 분이 사무실에서 영원한 화합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순천에서 만나서 순천의 문화도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젊음의 청춘을 불태우고 계시는 두 분, 김병희 사업총괄팀장, 이태경 코디네이터 두 분을 오늘 사랑방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문화도시센터는요, 뭔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은 아니고요. 문화 시민을 양성을 해서 도시의 경영 원리 자체가 문화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실험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운영했을 때 시민주도 사업이 되는가, 지속성이 있는가, 이런 계속 테스트하는 그런 조직이고, 잘 되면 이제 다른 기관이나 순천시나 이렇게 그 모델을 이렇게 또 보내주고 뭐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네, 문화도시가 순천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는가요? 문화도시, 그러니까 원래는 특화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년도에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특화지역 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을 이제 병행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요, 보통 문화도시 하면 뭐가 문화도시지?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다양하게 할 거예요. 네, 뭐 맞습니다. 순천은 음식이 뛰어난다든지 뭐 자연 경관이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를 많이 얘기할 텐데 우리 문화도시센터가 지향하는 순천의 문화도시라는 것은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문화도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용어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이게 좀 발생이 됐는데 도시들이 이렇게 경영을 해가다 보니까 자꾸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보니 시민들이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시민력을 좀 더 끌어올려서 주도적으로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문화 시민이 되어서 이끌어 간다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순천의 문화도시, 뭐 대한민국에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장의 말의 무게 그리고 일반 시민의 말의 무게와 힘이 동등한 네. 비슷한 밸런스가 맞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랑 뭐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같은 힘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존중하고 환대하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 팀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관 주도의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시민 참여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점점 강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해서 도시의 경영 체제를 한번 바꿔보자, 도시의 체질을 바꿔보자,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어서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 뭔가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정책을 만들잖아요. 하지만 이제 문화도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각각의 의견들이 도시 전체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실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요. 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네, 좀 이상을 그렇죠. 꿈꾸고 있죠. 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이상주의자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저는 순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순천의 옛 것과 지금의 어떤 변화 사항들을 이렇게 쭉 눈앞에 이렇게 네. 새겨지거든요. 근데 두 분은 고향이 여기가 아니시면서 맞습니다. 네.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문화 실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평등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많은 모델들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지점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순천이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다. 순천만의 강점은 이것이다라는 게 혹시 있는가요? 제가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순천에 이렇게 계속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순천 시민분들은 자발성과 시민력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예.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시민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배우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순천의 강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 굉장히 뛰어나셔요. 네. 정말로요. 두 분 센터에서 각각 어떤 일 맡고 계세요? 저는요 센터에서 약간 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엄마처럼 보여요. 둥글둥글하시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뭐 앞에서 끌어당기면서 일을 네. 시키는 게 아니고 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뒤에서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예.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는 아빠 같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무서운 삼촌 어떠십니까? 총각 삼촌.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2013년도부터는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좀 현장 위주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말 문화도시스러운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조율을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네. 문화도시 순천 어떤 모습을 꿈꾸고 계시는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넓은 개념으로 좀 보면은 저는 서로가 좀 환대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좀 깔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누가 하든지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좀 좁은 의미, 그러니까 문화하면은 문화 예술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큰 축제나 뭐 이런 대표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그런 문화 예술을 또 쭉 꾸준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는 이제 저희가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지역민들께서 이런 문화적인 경영 체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고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지역의 문제도 지역민들이 스스로 같이 토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는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두 분, 엄마, 무서운 삼촌, 두 분이 중심이 되니까. 문화도시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셨을 것인데, 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일단 뭐 작년까지 좀 독특한 거 몇 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순천 전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시내 중심으로 좀 많은 문화 향유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좀 일부 지역에 중점적으로 몰려 있는 경향이 있어서 순천 전 지역에 20개의 거점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민간 거점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생태문화 공동체 활성화라고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또 방금 김 팀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공동체 개념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깨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좀 전환해보자. 가족 공동체부터 다시 해보자 해서 밥상머리 토크라는 저희 포럼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시민 참여 그리고 시민 주도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민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정원인 음악회라는 사업과 그리고 이제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토크 콘서트, 시민 이야기꾼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콘서트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장르의 공연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공연팀들이 와서 할 건지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저희 정원인 음악회 또 동천공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본격적으로 이제요. 그 문화도시센터에서 했던 많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좋아하는 노래, 뭐 추억이 담긴 노래 생각난 게 있나요? 그 저희가 라디오 이게 나간다고 하니까 네. 저희 또 문화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저희 직원분께서 네.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좀 신청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는 시민들의 의미 또 순천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가겠습니다.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강이하게 웃음을 새롭히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하게 웃음을 새롭히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노래 듣기 전에 문화도시센터에서 했던 사업들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그 시민 이야기꾼 사업이 반응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토크 콘서트는 유명인이 한다. 기존에 이런 편견들을 깨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그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이에요? 예, 저희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매월 대주제를 저희가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시민 이야기꾼들을 모집을 하고 또 이제 그 모집된 인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원하는 날짜에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입 고픈 사람과 귀 고픈 사람의 만남의 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사실상 해보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네. 주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장을 깔아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는 뭐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시민 역량 강화 사업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속해서 왔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주민 의견을 좀 받았는데 전문가 강의가 너무 좋은데 좀 어렵다. 네. 예, 집에 돌아가면은 생각도 좀 잘 안 나고 메모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까먹는다. 그리고 또 이게 사업 구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전문가들을 초청하려면 1년에 한 뭐 10번 정도 하면은 끝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갑자기 뭐 공자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사람 셋이 가면 그중에 스승이 있다는데 우리가 날것의 이야기를 시민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나눠도 공감대 형성이 잘 되고 뭔가 타인의 삶을 책처럼 읽으면서 또 나의 그 성장,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갑자기 생각에 전환이 저희도 들어가지고 내부에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풀어버리자. 네, 시민들이 누구나 다 스승이 될 수 있고 강연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실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요. 네. 출연료도 주고. 맞습니다. 네, 출연료 드려야죠. 당연히. 뭐 네. 기타 등등 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예. 이런데 이 프로그램은 뭐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출연료도 출연자가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어떤 맞습니다. 얘기예요? 그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예.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이야기지만 주민주도, 시민주도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할 시간하고 출연료까지도 시민들이 한번 결정하게 해보자. 예. 라는 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인가요? 사실 출연료를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바운더리는 정해서 뭐 3만 원에서 뭐 20만 원 뭐 그 네.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출연료를 작성을 해라라고 네.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그럼 당연히 다 20만 원 체크하겠지.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랍게도 최저 금액인 3만 원을 체크하신 분이 거의 대답. 제일 많아요. 절반 이상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순천의 시민력이 역시 높은 도시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만약에 강연 시간을 정해버리면 뭐 30분 해주세요, 1시간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데 라는 분들도 많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아무래도 예. 일반 시민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최저 15분에서 뭐 최대는 맥시멈은 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나는 이 정도 얘기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페이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출연료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 행복하죠. 예, 그런 거 보면. 혹시 저도 출연할 수 있나요? 근데 너무 전문가 아니신가요?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예. 전문가 아니시라면 저는 예. 왕초보. 왕초보인데 그러시다면은- 출연료를 네. 20만 원 이렇게 써서 내고 아. 그리고 20만 원을 다시 그 기부금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센터 일은 아니지만 예. 문화재단에서 이제 문화티움 운동이라고 네. 예, 기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쪽으로 환원을 해주셔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문화 생태계가 돌아가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닐까. 다음 달 이야기꾼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야기꾼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다들 이렇게 얘기를 잘하시지? 예. 할 정도로 뭔가 평소에 한이 맺힌 거를 풀고 계신 건지 예. 이렇게 끼 많은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귀고픈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까 싶을 네. 정도로 되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잘 해주고 계시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참여해서 듣는 분들도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그램당 한 10명 내외 뭐 이렇게 오고 계신데 저희가 유튜브로 편집해서 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조회수라든지 뭐 이렇게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있으면 한 10번 하고 말았을 건데 지금 한 60번 가까이 되지 와. 않을까라고 추산은 예. 하고 있어요. 예. 이 패턴대로 가면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저희 센터 일이 6배로 늘어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예. 기획자로서 또 진행하는 단체로서는 행복한 일이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안 예, 행복하구나. 맞아요. 몸은 힘들어도 우리 아닙니다. 총괄 팀장님께서는 안 행복한가 봐.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가 안 행복한가 봐. 엄마 행복합니다. 정말요? 네네네. 기획자로서 재미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있는가요? 기획자로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시민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와서 하셨던 분인데 대외 활동을 13가지를 하고 계시는 시민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와 13개를 어떻게 할 수 있지 했는데 또 그분의 또 나름의 노하우가 굉장히 있으셨는데 그거를 또 가감없이 시민분들에게 또 공유도 해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시민분들이 또 그렇게 14가지, 15가지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분이 등장을 하셔서 나중에 내후년에 이야기꾼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좀 재밌었습니다. 일단 전문 이야기꾼은 계속 갈 것 같네요.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순천 시민이 참여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네. 그래서 이게 유튜브 편집을 사실 예산 아끼려고 예.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와 진짜 문화도시센터 유튜브 채널에 예. 28만 명이 다 업로드되면 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 그렇죠. 생각은 하고는 예. 하곤 합니다. 한 네. 번씩. 결국은 그 전문 이야기꾼이 출연자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등장을 하면 네. 모두 다 구독자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날에 올 때까지 두 분에게 화이팅! 힘내겠습니다. 28만 유튜버로 향해 가는 거죠. 예. 조금 그 문화도시센터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이 문화법정도시 지정이 못 됐잖아요. 네.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센터 혼자 일 잘한다고 또는 뭐 시민분들이 막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저희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신에 이제 뭐 남 탓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거는 사실 그거죠. 이제 법정 문화도시가 딱 됐다. 그러면은 다 같이 축하하고 좀 더 많은 시민분들하고
재밌는 걸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러우면서도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법정 문화도시가 됐으면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사실 경계를 허물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정부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도시들을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저희가 충족되지 못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순천시 그 주무부서인 주무관청인 순천시도 굉장히 아쉬웠겠지만 네. 특히 센터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 아쉬움이 누구보다도 컸을 것 같아요. 네. 몇 날 며칠 울었죠. 뭐 네. 너무 속상해가지고 엄마도 네. 울고 삼촌도 네. 울고. 예. 그 문화도시센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네.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좀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드신가요? 저희가 이제 24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문화도시 사업도 알리고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문화도시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활동도 했는데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다양하게 아직은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민 이야기꾼 하면서도 오신 시민분께서 아니 이렇게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홍보를 안 하냐? 네, 왜 홍보를 하지 않냐. 그래서 아니 저희 라디오도 출연하고 보도 자료도 수십 건이 나가고 저희 SNS에도 엄청나게 올리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도 이제 이제 오셔서 아셨으니까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더라라고 좀 알려주시라고 좀 그런 것들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아쉬운 점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도시센터 비록 법정도시는 지정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문화 특화 지역 사업이 올해 마무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마지막 키를 잡고 있는 조직으로서 또 인원들로서 그 사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지금 뭐 저희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주라든지 제주라든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이제 지정이 안 된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발빠르게 자발적 문화도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하고 오히려 문체부나 뭐 진흥원 이런 쪽에서의 뭐 지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선진 모델을 같이 개발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뭐 어디에서 인증을 해주는 문화도시가 아니라 정말 순천다운 문화도시가 되어가는데 저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유의미한 실험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뭐 가장 중요한 계획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법정도시로 선정되면 국가 예산을 받으니까 훨씬 수월하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 실제로 순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문화적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해줄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된다면 네. 그게 아마 진정한 문화도시죠. 네. 예. 아마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또 부탁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은데 각자 좀 해주시죠. 우리 순천 제가 시민분들께. 먼저 예. 일단은 이제 문화도시는 문화시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시민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소극적인 시민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주시면 어떨까. 사실 저희가 뭐 김 팀장님도 그렇고 초반에 이제 사실 고향 얘기해가지고 예. 좀 약간 저는 트라우마거든요. 아하. 타 지역에서 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 대해서 잘 몰라 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야,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순천을 잘 알겠지만 그 외에
제가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동하는 시민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야, 순천에 이런 것들을 더 살려야 돼. 이런 것들 소중한 거니까 지켜가면서 같이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센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저희에게 지도 편달을 좀 해주시면 더욱 저희 일도 더 재밌고 진짜 진정성 있는 순천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 네. 저희 이태경 코디네이터께서 너무나 말을 멋있게 해주셔가지고요. 저희 직원들 정말 한순간도 허투루 시간 보내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정말 문화도시 순천을 위해서 진정성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힘내서 진정한 문화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가요? 저희 장안 창작마당 예. 1층에 같이 네. 있습니다. 행동. 네네, 문화의 예. 거리 쪽. 예, 예, 문화의 거리 수문안내소 오시면. 바로 위에. 네네. 예. 방송을 들으시고요. 행동하는 시민의 많은 그 참여를 정말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순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네.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박효신 굉장히 광팬입니다. 네. 박효신 씨의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네. 사실 숨은 명곡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은 느낌의 노래인데 더 캐슬 오브 졸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색빛 깔도시 위로 붉은 빛이 타오르고 로봇 같은 사람들은 빠르게 가고 어느 날부터 멈춰있던 내 심장에 박힌 태엽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돌아가고 있어. 먼지로 자욱한 내 속에 기억의 조각을 찾고 부러졌던 내 결국 날아봐. I will make it 하늘보다 더 높이 날아가고 싶어. 자유를 느껴봐. 내 안에 shining light. 힘이 들 땐 구름이 올라 발 아래 세상을 봐. 내가 바라본 이곳보다 아름다운 건 없을까. Shining star. 하얗게 물든 꿈결 속에 졸타의 상자를 보았지. 어릴 적 내 소원들 중 어떤 걸 원해.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지금 날 지켜줄 찾겠어. 문화도시 순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두 분과 사무국의 많은 가족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떻게 두 분이 순천에 오시게 됐는지 개인적인 것도 궁금하거든요. 원래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 하다가 여기까지 이곳에 오게 되시고 정착을 하게 됐는가요? 네, 저는 원래 광주에서도 계속 문화기획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축제라든지 문화 행사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만드는
기획자로 일을 하다가 순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순천에 왜 오셨어요? 왜? 어떤 이유로? 기획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희대의 변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온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이면 내가 한번 타 지역에 와서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다라는 매력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국비 100억, 시비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를 시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200억을 이렇게 벌어보지? 잠깐 이런 생각, 정말 단순한 생각을 해서 순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한테 얘기했던 걸 많이 다르네요.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김 팀장한테 고마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도부터 알고 지냈던 거리 음악사들이었고 형 동생이었는데 이 문화도시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수험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좀 힘들었었는데 작년 4월에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또 팀장이 한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저한테 다 과중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계속 내는데도 사실 이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통화하다가 형 도와주러 가야죠. 이 얘기를 네, 든든하게 네. 옆에서 도와주러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그 장례식장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뭐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방송이니까. 더 멋있는 얘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결혼 안 하셨죠? 미혼이죠? 네. 예. 순천에 미인이 많다는 이 얘기 듣고, 야, 순천에 가면 장가도 갈 수 있고, 사실 좀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순천에 오니까 네. 정말 미인분들이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네.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제 꽤 사셨잖아요. 야, 이 점은 참 순천이 좋다. 이래서 순천에서 계속 살고 싶어. 혹시 이런 부분들 좀 생기셨는가요? 네, 저는 일단 어느 가게를 들어가도 음식이 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디 들어가도 맛있는데 하면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동천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도 답답할 때 천혜 자연 경관이 있는 또 동천도 마음껏 거느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느 분은 동천이요. 프랑스 세느강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게- 음식을 하시는 우리 그 여식업을 하는 우리 순천 여식업을 하신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 음식 최고로 쳐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그러니까- 태경 씨는요? 예, 저도 이제 한 순천살이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낼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 계절이 변화하고 기후가 변화하는 거를 네. 좀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밖에 학교 갔다 오면은 정말 와이셔츠 이렇게 목에 새까맣게 때가 끼고 코 풀면은 시꺼먼 그런 매연이 나오고 막 이런 동네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되게 그런 뭐랄까 계절감, 네. 체감되는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살다 보니까 야, 이건 좀 불편하다, 좀 안 좋다 이런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사실 광주도 대도시라고는 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대도시는 아니죠. 네. 근데 제일 불편했던 게 제가 올리브영을 되게 자주 갑니다. 근데 올리브영이 방송에서 말해도 돼요, 사고? 그래. 올리브 땡을 자주 가는데 올리브 땡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광주에 살 때는 정말 동네마다 그 올리브 땡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로 오니까 이제 올리브 땡을 가려면 차를 몰고 이렇게 중앙동까지 와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한 점은 조금 체감을 했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콘서트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시민력이 강하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만큼 결집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서로 포용하는 그런 배려하는 문화가 조금은 타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아직은 어렵다. 예. 뭐랄까. 뭐 저는 그래도 한 20년째 살면서 어디 가면 순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온지 이제 막 이주를 해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건 아직 조금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요. 우리 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순해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두 분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에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까요. 얼굴 표정도 너무너무 좋고 지금 하는 일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또 시에서 주는 예산이 안 되면 올해부로 또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자체의 만족감은 굉장히 일을 재미있어 하구나 또 보람 있어 하구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구나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일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뭐 급여도 적고 열심히 일하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어. 일의 보상이라 그러잖아요. 보상. 네네. 어떤 점에서 그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 입에서 처음 일하는 단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와우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게 있어라고 놀라시는 그 포인트 그 지점에서 굉장히 행복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이런 사업 처음이야. 와, 왜 이런 게 없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도 아까 이제 큰 규모의 이런 것보다 소수의 그 니즈를 다 충족시켜주는 일들을 고민하고 해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시민분들이 이제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뵙고 지금 연차가 쌓이면서 계속 뵙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일의 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잘 쓰지도 못하셨던 분들이 그걸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센터에 먼저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것들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또 내가 지역에서 이런 것들 했다라고 먼저 저한테 자랑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작년에 매일 10시, 11시 이렇게 늦게 퇴근을 했지만 지역의 시민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일주일에 42시간, 52시간, 40시간 이런 근무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멀지요. 아닙니다. 저희 노동법을 항상 잘 준수를 했습니다. 사실 두 분의 그 일의 보상에 대해서 만족감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분야가 됐거든요. 문화가 아니더라도 그 시대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어떤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만족이 자기가 했던 일이 우리 주위를 조금 더 밝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전문 분야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모습 속에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거든요. 두 분도 아마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계셔서 참 다행이고 또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순천시가 참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저는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아마 개인적인 꿈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문화도시의 그 기획자로서의 꿈도 있지만 개인적인 꿈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태경 씨는 어떤 꿈 꾸고 계시나요? 그 시민 이야기꾼을 듣다가 제가 인생 이모작을 주제로 하신 분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40년, 그러니까 40이 되실 때까지 공직 생활을 하다가 41세부터는 또 그림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셔서 화가로 활동하시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모작을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꿈은 문화도시가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좀 잘해서
순천시에서 관심 있는 그런 부서 또는 시내의 뭐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야, 저 방식이 정말 좋은 것 같아라고 동감을 하고 그 방식을 가져가서 적용해 보시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 외에는 사실 최근에는 다른 꿈은 좀 안 꾸고 있습니다. 네. 공익적인 사회적인 미래의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네. 사실 그래요. 그 몽상가들이 네. 현실주의자가 보면은 몽상일지 모르나 사실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돈키호테처럼. 예, 태경 씨의 꿈이 우리 지역사회의 사실 공통적인 꿈이기 때문에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은요? 저는 도시가 이제 문화도시를 넘어서 창의 문화도시까지 예. 가는 게 저의 앞으로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들이 확산이 되면 나중에는 창의적인 문화 활동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해서 만들어 나가고 딱히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뭐 다른 문화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분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되어 있는 도시로 가는 게 저의 나중 목표입니다. 네. 그런 문화 공동체가 동네마다 네. 그 지역마다 연령대마다 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연결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두 분의 꿈이 꼭 이루어져서 그 꿈이 사실 개인의 행복도 주겠지만 사실상 우리 공동체의 공통적인 그 바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꿈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순천의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두 분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까? 우리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너무 나중에 만나는 거 아닌가요? 2년 뒤에 만날까요? 좋습니다. 예, 저희는 뭐 자주 뵈면 좋죠. 네, 예.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 순천 미인들 많이 계시니까 순천에서 결혼 꼭 하시고 네. 그리고 아이들도 둘, 셋, 꼭 낳아서 우리 순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이지만 문화도시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순천 문화도시센터의 이태경 코디네이터님 그리고 김병희 사업총괄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또 네. 사무실 직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래 이제 둘 다 문화기획 쪽 이제 사업을 했다 보니까 다시 개인 사업을 나중에 언젠가 하더라도 이 문화도시스러움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미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문화도시 한번 같이 해보시면 그 뒤부터는 사랑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순천은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좋은 잠재력들 그리고 시민력을 저희 센터가 함께 노력을 해서 더욱더 도시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랑방 손님, 오늘은 순천 문화도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병희, 이태경 두 분 모시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